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함께 즐거운 주말이죠. 예, 지난주에 복습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지나갔었죠. 소비자 균형이 일어나고, 생산함수, 그 다음에 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되어지는 비용함수, 단기 비용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275페이지, 그래서 그림 10-7 그림까지 단기 비용 곡선 우리가 도출했었죠. 근데 이제 단기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의 그 유기적인 관계, 그래프 4개를 이용을 해서 보는 관계들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그 그림 다 그릴 수 있나요? 어때요? 혼자서 그릴 수 있겠어요? 연습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들어. 한 번도 안 그려본 사람 혼자서. 다 그려봤어요? 뭐야? 남이 그리는 걸 본 사람 그냥. 여러분 그 그림은 꼭 그리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뒤에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꼭 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이어서 276페이지에 이제 3절 장기 비용 얘기입니다. 장기 비용, 그 다음에 그 장기 비용 곡선 도출하는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산과 비용의 관계는 쌍대 관계라고 그랬죠. 생산함수로부터 비용함수가 바로 유도된다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근데 단기의 경우는 아주 쉽게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단기 생산함수, 그렇죠? 그래서 총생산물 곡선, TP 곡선이 바로 그게 TVC 곡선이 됐었죠. 네, 그래서 직접 바로 도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 자, 이유가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죠. 단기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단기는 그렇죠. 요소 투입이 변화하는 것은 오로지 노동뿐이죠. 노동만 변화하고 자본 투입량은 일정 불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소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가 그대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장기는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장기는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죠. 어때요? 요소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어때? 규모가 확대할 수도 있죠.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그렇게 쉽게 유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277페이지에 있는 대로 첫 번째 최소 비용의 요소 배합이다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장기 생산자 균형. 277페이지 1번 그 제목 옆에다가 장기 생산자 균형. 자, 그 얘기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노트 필기 좀 잘 해 주시고요. 장기 생산자 균형. 우선 그 얘기 한번 하십시다. 생산자 균형, 낱말의 뜻이 뭐였죠? 우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장 균형, 그럼 그 어떻게 된 게 시장 균형입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고, 소비자 균형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소비한다. 그래서 소비자 균형으로부터 수요 곡선 도출되는데, 생산자 균형, 낱말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일정 비용 들였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 생산되겠는가? 아니면 일정 생산할 때 어떻게 하면 미니멈 코스트, 그렇죠?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생산자 균형이죠. 이제 이것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균형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기 생산자 균형은 바로 일정 비용으로 어떻게 해야 최대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 보는 건데,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단기하고 장기는 상황이 다르다 그죠. 단기는 자본 일정하고 노동 투입량 변화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묶어놨기니까 이것으로부터 따라서 생산물 곡선으로부터 바로 이게 TVC 곡선 이런 식으로 바로 비용이 도출될 수 있었는데, 장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네, 장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요소 대체죠. 요소 대체할 수도 있고, 그다음 규모 자체가 변동할 수가 있죠. 규모 확대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쉽게 안 되고, 우선 그 장기 생산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을 통해서 이제 단계를 밟아서 비용 함수가 도출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장기 생산자 균형의 낱말의 뜻은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다행히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 다 한 거예요. 소비자 균형. 그러면 소비자 균형으로부터는 이제 물론 수요 곡선 도출됐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용 함수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 균형 때 상황을 한번 보자고. 소비자 균형 낱말의 뜻은 뭐냐면, 일정 소득 소비할 때 어떻게 해야 효용 극대화하겠냐 하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그때 보면 효용은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 제약은 예산선이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장기 생산자 균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거지. 예, 그래서 보시면 우선 일정 비용으로 최대 생산한다 하니까 장기 생산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 도구부터 봅시다. 장기의 생산 관계를 보여주는 거, 무차별 곡선하고 대응되는 개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지? 그렇죠. 등량선이었죠. 등량선. 자, 등량선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어떻게 생산할 수 있겠나, 이게 보여주는 생산 함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제약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비용 제약,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만은 이 비용 제약을 나타내주는 게 아이소 코스트 라인, 등 비용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소 코스트. 그래서 앞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쓸게요. 아이소 코스트. 자, 그래서 장기 생산자 균형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비용으로 어떻게 해야 극대 생산량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분석하는 아이디어는 소비자 균형 때와 동일하다. 다만 분석 도구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 나타내는 게 등량선, 비용 제약을 나타내는 게 등비용선 되겠습니다. 이제 등량선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장기 생산자 균형 보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 제약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비용 제약을 나타내는 분석 도구가 등비용선이다. 아이소 코스트 라인이다. 한번 읽어주세요. 비용 제약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 등비용선. 영어로 아이소 코스트 라인이야. 그 다음에 장기의 생산함수를 나타내는 분석 도구는 뭐예요? 등량선. 등량선. 그러니까 비용 제약과 생산 관계. 그러니까 등비용선과 등량선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등량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고, 그럼 요 얘기를 좀 보죠. 잘 보십시다. 자, 비용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죠. 장기니까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노동 대신에 자본 대신에 노동, 이렇게. 그런데 노동을 투입하려면 임금 지불해야 되지. 자본을 고용하려면 이자를 지불해야 돼. 자, 그러니까 요건 이제 대비시켜 보기 위해서 소득 제약하고 똑같죠. 주어진 소득으로 X 소비하려면 가격 지불해야 된다. Y를 소비하려면 역시 가격 지불해야 한다. 그렇죠? 요거 소득 제약이었지? 요거 비용 제약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련한 사업자금 비용을 가지고서 노동 고용하는 데 쓰거나 자본 고용하는 데 지출한다.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기서도 전액 지출 가정해요. 전액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요거 Y로 정리했듯이 요걸 K로 정리해. K로. 그럼 이제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겠죠. RTC 빼기 RWL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요게 이제 소득 제약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등비용선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소득 제약식 예산선 구하는 과정하고 똑같죠. 자, 이제 그림만 보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LK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이 사람이 지금 11월 달 사업했다고 하자고. 이 사람이 어떤 벤처비 기업가야. 그래서 한 3, 4년간 열심히 연구해갖고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처음으로 이제 생산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거죠. 근데 이번 달 11월 달에 이 친구가 마련한 사업 자금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1억 원 사업 자금을 가지고서 뭐 한다고? 노동 고용하고 자본 고용하는데 전액 지출한다. 그지?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마련했는데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월
1%라고 해봅시다. 이자율이. 그러면 1%니까 0.01 되죠. 그 다음에 한 달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근로자 1인당 임금은 100만 원 주어야 한다고 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여기 봐주시죠. 여기 이제 등비용선 식이죠. 비용 제약으로부터 K로 정리한 하나의 식이 나왔어. 그렇다면 지난 시간 봤듯이 요거는 뭐가 될까? 절편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울기. 그래서 절편이 여기죠. TCR. 그리고 기울기가 요거죠.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노동의 상대 가격이었죠.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 어떻게 읽는다고? 노동의 상대 가격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예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일단 의미부터 보자고. 요 절편점은 뭘 나타냈죠?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도 여기 절편점은 뭘 나타내는 거야? 자, 이 기업가가 마련한 사업자금 1억을 가지고서 몽땅 뭐만 고용해? 자본만 고용하는 사이지. 여기는 몽땅 근로자만 고용했다 이거죠. 자, 그럼 우선 요거부터 한번 구해 보실래요? 근로자 여기 몇 명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지금 마련한 사업자금이 1억 원이죠. 1억 원이고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얼마라고? 100만 원. 그러니까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 그렇죠. 100명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0명.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상황에선 이 근로자가 이 기업가가 노동자만 고용한다면 100명 고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뭘 나타내겠어? 의미는 자본만 고용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공부할 게 있어요. 한번 구해 주시죠.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지금? 요거 계산해 보면 1억이지. 1억이고 이자율이 한 달 이자가 1%다. 0.01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해보면 얼마가 돼요? 100억이야 100억. 요거 해석해 주십시오. 근로자 100명 고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겠는데 자본을 100억 원 고용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 예, 요게 경제학의 이제 아이디어는 자본을 고용한다라고 할 때 기계를 사는 게 아니야. 직접 자본재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리스하거나 아니면 렌탈 개념입니다. 리스나 렌탈. 빌려온다 이게. 자본재를 임대해 온다. 실제 그런 겁니다. 실제 사업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뭐 어떤 분이 새로 사무실을 개업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다. 뭐 사무실 의리의리 하겠죠. 잘 꾸며놓고. 근데 그거 전부 그 사람 거 아니죠. 우선 그 건물, 사무실 건물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지. 건물 임대에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일체 모든 사무실 집기도 전부 빌려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리스해 온 거. 그러니까 책상, 카페트, 뭐 심지어 화분까지. 전화, 팩시기, 복사 뭐 전부 다 빌려오는 겁니다. 여비소도 빌려온 여비소야. 여비소도 자기 회사 비서가 아니고 빌려오는 거예요. 요새 그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런 형태의 고용을 뭐라고 하죠? 여비소를 자기가 고용해서 지금 그렇죠? 여비소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야. 빌려온 여비소야. 그게 뭐야? 그렇죠. 요새 그 근로자 파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따로 있다고.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의 여비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요청하면 그런 사람을 보내주죠. 그러면 나는 월급을 그 여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다 지급해. 그런 식으로만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기계에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자율 1%다라고 했는데 여기 1%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본재를 빌려왔을 때 그 자본재 가격이 얼마? 1%를 사용료로 내고 그 자본재를 사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기 1,000만 원짜리를 하나를 우리가 고용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복사기를 1,000만 원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리스업자나 렌탈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복사기 한 대 빌려주셔. 1,000만 원짜리 복사기가 오면 한 달에 얼마 내고 사용해? 10만 원 내고 사용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 리스료가 월 1%다. 마련한 사업자금 1억 원이다. 그러면 개념 이론적으로만 보면 자본을 얼마를 고용할 수 있다고? 자본 100억 원어치를 빌려다가 고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회사들이 물론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기계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이제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게 산업은행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비행기를 사서 아시아나항공에다가 리스해 준 거죠. 또 그 전에 보면 한부철강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철강 회사의 핵심 설비는 용광로겠죠. 근데 그 용광로가 한부철강 자본으로 지은 게 아니라 외환리스, 외환은행 있죠. 그 자회사. 그 외환리스 회사에서 외국에 돈을 빌려다가 한부철강 용광로 지어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 대해서 한부철강은 뭐예요, 그거? 예, 리스료만 한 달에 내고 사용료만 내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 자, 됐습니다. 뭐 나머지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개념을 통해서 등비용선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소비에서 봤듯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 면적은 뭐죠, 이거?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 가능 영역, 여기서는 요소 투입 가능 영역, 그치? 요소 투입 가능 영역. 이렇게 100억 원어치 자본만 고용할 수도 있고 100명 근로자 고용할 수도 있고 뭐 반반씩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전액 지출하는 걸로 가정해야죠. 자, 그러니까 전액 지출한다는 가정이면 이제 요소 투입 가능 영역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 선상으로 제약되겠죠. 요 선상에서 투입할 수 있다 이죠. 자, 그럼 여러분 말이지. 우리 역시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 기업의 사장이다라고 했어요. 관심사는 지금 상황이 이러할 때 1억 1% 100만 원 이럴 때 노동과 자본을 각각 그렇죠. 어떻게 투입해야 우리 회사 산출량을 극대로 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현안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 장기에서 나타나는 요소 대체 문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노동 줄이고 자본을 늘려야 되겠다. 이게 부적절하다면 노동은 늘리고 자본은 줄인다. 이렇게 요소 대체해야 되겠지. 장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기 생산자 균형에 그렇죠. 우리가 문제 의식이 이제 딱 부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련한 사업 자금 요소의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요소를 투입해야, 즉 어떻게 대체해야 생산량이 최대되겠는지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왔겠죠. 미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소비자 때 얘기를 한번 짐작해서 말이죠. 어떻게 요소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최대가 될까요? 소비자 이론식으로 얘기해 보면 소비자 이론에서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 여기서는 등량선이 접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 등량 지도가 무수히 있을 텐데 등량선과 접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지겠죠. 자, 아이디어는 알겠지? 이건 자세히 볼 테니까 뭐 쓰지는 말고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비용 제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장기 생산함수 나타나는 등량선 아니까 이제 장기의 생산자 균형.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거를 최소 비용의 요소 배합이다 이랬지? 예, 그렇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그림을 큼직하니 그려놓고 그럼 앞에서 소비자 이론하고 똑같으니까 생산자 균형의 결론을 바로 한번 맺어봅시다. 그럼 이 회사는 지금 X제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거예요. X제를. 그러면 노동 자본 투입과 X제 산출량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등량 지도가 이렇게 있겠죠. 쭉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등비용선하고 접하는 등량선이 유일하게 있을 거다. 유일하게. 그러면 그 접점에서 생산 요소를 투입하도록 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L스타, K스타. 그렇죠? 뭐 소비에 있어서는 XY 소비량을 결정하는 거고 여기는 요소 투입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 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접하는 등량선을 알게 되면 몇 개 생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수량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등량선은 몇 개 생산하는 건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에서는 뭐 효용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생산량 몇 개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 그림을 보고 한번 의미를 쭉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요런 예다라고 한다면
자, 마련한 사업자금은 1억 원이고 이자율은 1%, 임금은 100만 원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노동과 자본을 각각 L스타, K스타만큼 투입해야 X제를 100개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이 최대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요소를 이렇게 투입하지 않고 A와 같은 상태로 요소 투입했다든지 B와 같이 투입했다. 즉 요거보다 노동을 많이 자본 적게 아니면 자본을 많이 노동을 적게 이렇게 했다면은 잘 보세요. 요 빨간 등량선은 100개짜리 등량선이지. 그럼 요 등량선은 뭐겠어요, 이건? 100개보다 생산량이 작겠죠. 예를 들어서 90개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 그림으로 보면 등량선과 등비용선 접점에서 생산해야 생산량이 최대가 된다. 예,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것도 동일한 시험 문제가 소비자 때와 같이 나오겠죠. A와 같이 요소 투입한다면 어떻게 돼, 그거는? 균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소를 대체해야 되겠지. A와 같을 때는 어떻게 대체해야 되나? 자, 여러분 소리 내서 말해 주십시오. A와 같을 때는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이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90개에서 몇 개로? 100개로. 자, B와 같이 요소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동 투입량은 줄이고 그 대신 자본 투입량을 늘리면 역시 생산량이 90개에서 100개로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요거 생산자 균형 조건 한번 정리해보지. 접하고 있으니까 등량선 기울기하고 아이소 코스트 라인이죠. 등 비용선의 기울기가 어떤 거예요? 서로 같은 거죠. 같은 상태입니다. 같아지도록 생산자가 결정해야 할 일은 뭐예요? 생산자는 뭘 해야 돼?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렇지? 노동, 자본, 투입량을 결정해야 되지. 투입량을 결정하면은 그 마련한 사업자금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돼요? 최대 생산 100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소리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공부합시다.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여러분 등량선 기울기 절대치가 뭐였죠? 무차별 곡선 기울기 절대치는 MRS고 등량선 기울기 절대치는 그렇지? MRTS LK입니다. 정의해 주시죠. MRTS의 정의는 뭐나? MRS는 소비 대체 비율이고 요거는 요소 대체 비율이죠. 그러니까 델타 L, 델타 K. 자, 요게 예를 들어서 2.5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생산량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노동 투입량을 한 단위 늘리면 자본 투입량은 2.5 단위를 줄여야 생산량이 똑같아진다. 예, 요소 대체 비율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한계 생산물의 비율이었죠. 근데 분모는 뭐가 되죠? MPKL. K, 엇갈려야 돼. K고, 분자는 L. 그치? 요것이 이제 등량선 기울기와 관련된 사항이죠. 그 다음 조금 전에 보니까 등비용선 기울기는 뭐가 되나요? 자, 읽어주십시오. 등비용선의 기울기. 그치? 노동의 상대 가격. 자, 소리 내서 다시 한 번만 읽어줘봐. 뭐라고? 노동의 상대 가격. 이렇죠? 예, 이렇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돼? 서로 같아지도록 투입하세요. 이제 하는 얘기였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똑같죠? 앞에 소비자 이론에서 효용 극대화 한 것하고 똑같아. 다만 이제 여기서는 생산이니까 개념만 그렇게 이제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죠. 여기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쪽에는 이제 한계 생산성 비율이고 여긴 요소 가격 비율인데 이걸 2항 정리해 보면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얻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균형 조건 되겠죠.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정리된 거니까 위의 식이 그 위의 균형 조건을 만족한다면 밑에 것도 만족하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요거 이제 앞에 거 하고 대비시켜서 우리가 정확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 소비자 때 이거 생각나요? 소비자 균형 이론에서도 무차별 곡선,
예산선 접점에서 효용 극대화다. 그것으로부터 하나 또 파생되는 조건 나왔었지.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요거였죠. 기억나죠? 자, 요것에 우선 요 하나의 의미가 뭐였지? X제 한계 효용을 X제 가격으로 나눈다. 의미는 우리가 뭐 소주 마셨을 때 얘기했었죠. 소주 한 잔의 한계 효용을 그 가격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마지막 소주 한 잔 1원어치 한계 효용이었죠. 그러니까 X제, Y제 1원어치 한계 효용이 서로 같아지도록 소비해야 한다. 그래야 효용 극대화다. 그렇지? 요것에 이름이 있어. 무슨 법칙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한계 효용이 같아야 한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인데 그냥 한계 효용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가중된 한계 효용이 균등하도록 그렇게 소비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보자고요. 가중된 한계 효용이 같다는 의미는 뭐야? 그러니까 X제, Y제 각각 1원어치 한계 효용이 전부 같다는 뜻이었죠. 자,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요걸 이제 유추해서 요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럼 봐봐. MPL은 뭐죠? 마지막 노동 한 단위 추가해서 늘어난 생산량이지. 그걸 노동의 가격 임금으로 나눴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될까? 해석.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근로자를 지금 50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건 뭘까?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50번째 근로자죠. 49명 고용하다가 1명 추가 고용했죠. 그래서 50명이 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MPL은 뭐가 돼? 50번째 근로자, 그 한 명을 추가로 투입했더니 생산량이 몇 개 늘어나더라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개라고 해보자고. 엄청나구만. 근로자 한 명이 300만 개 했대. 자, 다시 해석해봐봐. 300만은 뭐죠, 의미가? 49명 하다가 한 명 추가 투입했더니 우리 회사 생산량이 300만 개가 늘어났다. 근데 그 50번째 근로자가 임금 받아갔을 거 아니야? 한 명 추가로 투입했더니 근데 임금을 100만 원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봐. 300만 개는 뭐라고? 다섯 번째 이 근로자 한 명이 추가 생산한 거죠. 100만 원은 이 한 명 때문에 비용 발생한 거죠. 나눴어. 3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50번째 근로자 1원어치 생산량이죠. 그치? 100만 원 받아간 녀석이 300만 개 생산했으니까 나눠보면 3이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 최종 근로자 그렇죠? 1원어치 생산량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요건 뭐라고 해석할까?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봐. 마지막 자본 한 단위 고용했죠? 그 자본 그렇죠? 1원어치가 생산한 생산량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요건 뭐야? 노동 1원어치가 생산한 생산량이고 요거는 자본 1원어치가 생산한 생산량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다 이거지. 그렇죠? 됐고요. 여기다 이름을 붙여줍시다. 요거는. 아까는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고 이번에는 뭐라고 이름 붙여줄까요? 요거? 가중된 한계 생산물 균등의 법칙 되겠죠. 가중된 한계 생산물 균등의 법칙. 그러니까 소비는 다시 봅시다. 소비는 1원어치 한계 효용이 같아지도록 소비해라. 생산은 각 요소 1원어치 생산량이 같아지도록 생산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중된 한계 생산물 균등의 법칙 여기까지 이렇게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똑같은 절차, 불균형 조정 문제를 봐야 되겠는데 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봤으니까 여기서 답해 주세요. 저 그림, 이 식을 한번 보고 그러면 저 그림의 A, B점이 지금 어떤 상태냐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이걸 왼쪽 항, 요걸 오른쪽 항 이렇게 놓고 보면은 A점은 왼쪽, 오른쪽 중 어느 쪽이 크다고? A는 그쵸. A 여기는 요건 등 비용선의 기울기고 요건 등량선의 기울기. 등량선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A점은 어떤 상태야? MRTS가 노동의 상대 가격보다 크다. 자, 또는 밑에 걸로 읽어주시오. 요건 어떻게 읽어야 되지?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다? 노동, 이론어치 한계 생산물이 자본, 이론어치 한계 생산물보다 더 크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잘 봐봐. 요것만 봅시다. 그러면 노동 이론어치 생산량이 자본 이론어치 생산량보다 많다. 그러니까 요소를 어떻게 대체해야 되겠어? 노동 투입은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본 투입은 줄여야 되죠. 자, 다시 이 값이 크대.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라고? 요거보다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이론 가지고 노동을 고용할까 자본 고용할까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론 가지고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어때? 생산량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요소를 대체해야 되겠지. 자본 투입량은 줄이고 노동 투입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B점은 반대네요. 자, B점은 반대야. 그러니까 이때는 반대로 노동을 줄이고 자본 투입량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따라서 요거 이제 장기 생산자 균형 얘기가 모두 끝이 났어요. 근데 이건 뭐 너무나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복습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소비자 균형 이론 할 때는 요거 더불어 하고 이제 이거 공부할 때는 소비자 균형 이론 얘기 한번 복습하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한두 번만 해보면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우리 이제 장기 생산자 균형까지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왔는데 그럼 요것에 이제 이어서 장기 생산자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장기 상황이다 이거야.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장기.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바꿀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요소 가격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 좋겠냐. 이제 균형이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런데 이어서 장기 생산자 균형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예를 들어보자고. 아까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었죠? 11월 달에 처음 이제 생산 시작했지. 비용 얼마 들여서? 1억 들였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림 일일이 저랑 같이 그려야 돼 지금. 조금 전의 상황을 그대로 여기다 그립시다. 이렇게 했어 이제. 요건 뭐냐면 11월 달 비용 1억 가지고 생산할 때 등비용선이고요. 그때 이렇게 생산자 균형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 생산 X제 100개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축소해서 저기다 그렸어 저렇게. 자,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이 친구가 지금 X제를 몇 년 동안 연구해서 개발한 신상품인데 11월 달에 1억 들였어요. 생산자 균형 100개 생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놨는데 출시했는데 얘가 대박이야. 대박이 났어. 뭐 인기 상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다 팔리고 막 주문이 밀리기 시작해. 여러분 다음 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월 달에는 그렇죠.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생산 늘리려니까 비용 투입을 늘려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고. 비용을 2억을 들이기로 했어. 근데 가정은 임금이나 이자는 어떻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등비용선의 기울기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고 그냥 그대로 등비용선이 우측 평행이동했겠죠. 왜 그럴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봐봐요. 비용이 2배가 됐으니까 임금 이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노동만 고용한다고 하면 투입량이 2배 되겠죠. 자본 투입량도 이제 200억 됐겠지. 2배로 늘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평행이동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때도 역시 생산자 균형 이루었다고 해보십시다. 200개 가정이야 지금. 한 번만 더 할까? 이제 완전한 히트 상품이 됐어 이제. 그래서 1월달 해바뀌어서는 3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또 평행 이동하겠죠. 그리고 그때 다시 생산자 균형 했는데 얘 300개 생산했대.
자, 그럼 그림을 좀 가만히 들여다봐 주시죠. 이 기업이 지금 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그에 따라 생산자 균형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이요, 이 기업이 비용을 하나 더 안 들인다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생산량 얼마야? 제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 생산자 균형 변화죠? 비용을 변화시켰을 때 균형점이 쭉 나왔어. 요걸 연결을 해봤어. 연결해보고 우리가 요거를 expansion path, 그래서 확장선, 규모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소리내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 확장선, 규모선은 뭐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봐봐. 확장선, 규모선은 뭐다? 비용이 변화할 때 생산자 균형점들을 연결해 놓은 선이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확장선은 뭐라고? 예, 그거야. 그건데 소비자 균형이론에서 배운 걸로 본 말입니다. 저거 소비자 균형이론에서 어떤 곡선하고 똑같아, 개념이. 무슨 선? 그렇죠. 되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두 개가 팽팽히 맞서지. ICC, PCC. IPCC. 그래? 어떻습니까? ICC는 뭐죠? 인컴 컨섬션이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자 균형점 연결해 온 거. PCC나 가격 변동이지. 그러니까 저거는 뭐가 되겠어요? ICC가 되겠죠. I. 소득이 변하면 예산선이 우측 평행 이동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라.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등비용선 평행 이동하고 그 균형점을 연결해 놓은 게 익스펜션 패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답해 주세요. 그러면 ICC로부터는 무슨 선 하나가 도출됐었는데? 복습입니다. 무슨 선이 나왔지? 네, 엥겔 곡선 나왔죠. 엥겔 곡선. 그리고 PCC로부터 도출된 선은? PCC로부터는 뭐가 나왔어? 그 유명한 수요 곡선이잖아. 그렇지? 수요 곡선이 나왔죠. 자, 이게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오는 분들은 오늘 댁에 가서 절대로 저녁 먹지 말고, 그렇죠? 반성하는 의미로 배를 부여잡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ICC로부터 엥겔 곡선 나오듯이 말이죠. 미리 이제 하나 결론 얘기해 보면 바로 이 확장선 규모선으로부터 LTC, Long Run Total Cost, Long Run Total Cost, 그러니까 장기 총 비용이 유도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선 규모선으로부터 장기 총 비용이 유도가 된다. 자,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했어요. 여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겠나? 잘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이 얘기가. 이 사업가가 이 물건이, 그쵸, 성공을 해가지고 비용을 2배, 3배 늘리고 있죠. 그랬더니 생산량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이게요. 그러면 지금 요거 그림 그대로 그릴게요. 그러면 수직 축에다가 LTC. 여러분, LTC가 뭐지, 지금? Long Run Total Cost. 그러니까 장기 총 비용이고, 수평축의 산출량이에요. X제. 그럼 요걸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비용이 1억, 2억, 3억이죠. 그치? 정확하게 1억, 2억, 3억. 그랬더니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예에서 지금 100개, 200개, 300개지.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비용과 생산량. 그죠? 정확히 비용이 2배, 3배 되니까 산출량이 100개, 200개, 300개. 정비례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비용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가 이제 대두되기죠. 뭐냐면 잘 보자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번 잘 봐봐. 요소 가격은 변함이 없다 그랬지. 요소 가격은 변함이 없이 비용만 2배, 3배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가능성으로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성으로 보면 요소 가격은 변함이 없고 비용만 2배, 3배 증가했으니까 요소 투입량이 어떻게 돼?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동시에 그쵸? 같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요소 가격은 변함이 없다. 비용만 2배, 3배 증가한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면 요소 투입량이 동시에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 3배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규모 확대 상황이죠. 그치? 자, 됐어요. 다시 잘 봐봐. 비용을 2배, 3배 늘렸다는 말은 요소 가격이 변함이 없으므로 요소 투입량을 동시에 2배, 3배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거는 규모 확대 상황이다, 이게.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규모 확대죠, 이게 지금. 비용을 2배, 3배 늘렸다. 규모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가? 생산량이 정비례 증가하고 있죠. 비용 증가, 규모 확대, 생산량 증대가 정비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규모 확대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물리 현상이 있었는데 규모 보수 증가, 불변, 감소 세 가지인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규모 보수가 불변인 경우다 이거죠. 자,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상황을 봅시다. 자,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요 밑에다가 그림 하나를 또 이렇게 이어서 그릴 거예요. 여백을 하나 놔두고 또 하나 다른 상황을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또 역시 이제 LTC야. 그러니까 비용이 2배, 3배 증가했죠? 그러니까 비용이 1억 하다가 2억, 3억이다. 규모 보수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우리 조금 전 예에서는 비용이 2배, 3배 되었다 했더니 생산량이 2배, 3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늘어났다고. 220개, 350개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아까는 100, 200, 300 정비례해서 증가했죠. 이번에는 2배 이상, 3배 이상 증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림부터 그리지. 그럼 아까하고는 다르겠죠. 1억, 2억, 3억인데 최초에 100개, 그 다음에 220개, 350개. 그러니까 아까하고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좌표점이. 그렇죠? 이게 LTC야.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은 한번 말해 주시죠.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출량은 어떻게 돼요? 2배 이상, 3배 이상 산출량 증가가 점점 커지죠. 자, 이 경우는 뭐였지? 규모 보수, 그렇지, 증가지. 그쵸?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뭐 하려는지 감 잡았지. 이번에는 똑같이 LTC고 비용은 1, 2, 3억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저기 돌아가서 이렇게 예를 봅시다. 이번에는 생산량이 100개, 180개, 240개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100개, 180개, 240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일단 상황부터 봐봐. 이거는 비용을 2배, 3배 늘렸는데 생산량은 2배 이하, 3배 이하로 늘고 있죠? 역시 이제 그림 그려보자고. 이 그림 그려보시면 최초에 100개, 180개, 240개. 증가하는 형태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손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지.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 규모 보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단 말이야. 상황을 이제 장기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요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서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비용이 2배, 3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규모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때
생산량이 증가하는 형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정비례해서 증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상, 이하로 증가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세요. 자, LTC 곡선이 원점 우상향 직선이라면 비용이 증가할 때 생산량은 어떻게 증가한다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비용 증가에 대하여 생산량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요? 불변입니다. 근데 규모보수 증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증가할 때 생산량은 최증적 증가하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반대로 규모보수 감소일 때는 어떻게 돼? 비용이 증가할 때 생산량은 최감적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치? 됐어요.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도 보고 뭐 엎어치고 미치고 여러 번 해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 세 개의 경우를 나란히 보시면서 답해봐가. 자, 제 질문에 답하세요. 규모보수 불변일 때는 생산량이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규모보수 증가할 때는 생산량이 최증적 증가한다. 규모보수 감소할 때는 생산량이 최감적 증가한다. 근데 이걸 거꾸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 비용. 잘 봐봐. 이번에 뭐냐면 생산량이 증가할 때 비용이 증가하죠. 이 경우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번엔 이거는 어떨까? 생산량이 증가할 때 비용으로 변한 비용은 어떻게 증가한다고 봐야 돼요. 이거. 비용은 체감적 증가고 얘는 이걸 잘 봐야 되지.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때 규모보수 증가할 때는 생산량은 어떻게 된다고? 최증적으로 증가하고 비용은 최감적 증가겠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때? 규모보수가 감소할 때는 생산량은 체감적 증가죠. 비용은 최증적 증가한다. 그렇지? 저 규모보수 불변일 때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요, 요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각각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장기 생산자 균형이고 장기 생산자 균형의 변화까지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L, C 도출이죠. 장기 long run cost 장기 비용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LTC부터 한번 도출해 봅시다. LTC long run total cost인데 자, 지금까지 한 상황을 모두 한번 정리하죠. 지금 왼쪽에 장기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저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저렇게 세 가지 상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알고 있는 것이 물리 법칙, 알고 있는 게 규모 확대할 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 뭐죠? 규모 확대할 때 초기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규모 보수가 그렇죠.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불변 감소로 간다 그랬죠. 이게 규모 확대할 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장기 비용 곡선의 변동은 세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됐네. 그러면 장기 총비용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난다고? 규모보수 증가, 그 다음에 규모보수 감소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규모보수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불변 지나서 어느 단계를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 규모보수 감소로 가죠. 그래서 LTC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비용은 단기하고 좀 다르죠. 장기 생산자 균형이라는 저런 좀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도출이 되게 되는데 그 형태는 역시 뭘 반영하는 거예요? 형태는 장기에 나타나는
물리 현상을 반영을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여기 자, 생산량을 늘릴 때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비용이 최감적 증가하고 있죠. 여기 우측에선 비용이 최증적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증적 증가. 그 이유가 뭐야?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이유, 변곡점을 갖는 이유는 초기에 나타나는 자연, 물리 현상이 어때? 규모 확대할 때 초기에는 규모 보수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규모 보수가 감소하는 것이 그죠? 일반적인 물리 현상이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LAC, LMC 전부 도출될 수 있겠죠. 제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봐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런 짓을 합니다. 잘 봐봐. 원점에서 딱 직선을 그어서 접점을 찾았어. 요점에서 접해. 자, 말해 주시죠. 여기서는 요 접점, 빨간 점에서는 뭐가 어떤 특징을 갖는 점일까? 자, 다시.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뭘 나타내지?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치죠. 근데 여기서 그은 직선이 여기서 접하고 있을 때는 평균치가 다른 어떤 점들에 비해서 어떻다고? 평균치가 가장 작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그렇지. LAC 곡선이 U자 형태가 되면서 바로 요 점에서 최저가 된다. 그렇죠. 최저가 된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변곡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변곡점 여기잖아. 그럼 잘 봐봐. MC는 어떻게 찾지? MC는 어떻게 구해? TC로부터 MC를 구한다면 접선 기울기죠. 그러니까 TC 곡선 접선의 기울기가 MC가 되는데, 자, 변곡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요점 지나면서부터는 기울기가 커지지. 그러니까 요 변곡점에선 역시 어떻게 될까? MC가 최저가 되고 또 AC, MC 평균치 한계치 관계 때문에 MC 곡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 네, LAC의 최저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네, 요것이 장기 비용 곡선 도출이었습니다. 비용 함수 도출 여기까지. 자, 됐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흐름을 한번 쫙 봐달란 말이에요. 단기 비용 함수 도출하고 전혀 다르지, 지금 상황이. 단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노동만 가변 요소예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학수, 단기 생산함수부터 유도되는데 장기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저기 보여지듯이 요소 대체할 수 있죠? 규모 확대하지? 두 가지 일이 막 동시에 섞여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장기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도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저기 생산자 균형의 변동. 그러니까 비용이 변하게 되면 장기 생산자 균형이 변한다. 그로부터 장기 총비용 곡선이 도출되게 된다. 그런데 장기 총비용 곡선의 형태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됐어? 지금 보니까. 장기에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죠. 초기에는 규모 보수가 증가하다가 나중에 규모 보수 감소한다. 물리 현상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자,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 사이트에다가 질문도 올리고 하시고 했던 내용인데 여기 한번 정확히 봐봐. 그렇다면 밑에 그림으로 보실 때 규모 보수 증가 감소, 지금까지 우리 본 걸로 보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이 밑에 그림으로 보면 어디야? 한계 비용이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감소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규모 보수가 증가하고 나머지는 증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원론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다른 책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즉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여기까지를 뭐야? 규모 보수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해 놨어요.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여기가 규모 보수 감소라고 해놓고 증가, 어느 부분에서는 여기까지가 규모 보수 증가라고 해놓고, 그렇죠? 여기까지 중첩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지. 중첩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자고. 이론적으로 정확히 보면 여기 변곡점까지가 보수 증가하는 부분이요.
근데 우리가 통상 규모 보수 증가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때는 A씨가 감소하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규모 보수 감소 현상이 안 일어나. 실제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LAC가 감소하는 여기 전체를 우리가 규모 보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한 말씀만 더 하고 이 얘기를 접읍시다. 뭐냐면 비교 한번 해봐봐. 지금 보면 비용 곡선의 형태들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단기 경우는 말이죠. 여기서 평균 비용이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는 한계 비용이 최저이듯이 이건 안 그래도 좋아. 저기까지는 그려야 되고. 그러면 모양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밑에를 보면 전부 U자 형태가 되고 있죠. 변곡점 갖고 있지. 그래서 모양, 장단기 비용의 모양은 모두 같은데 이유는 다르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자, 대비시켜 달라고. 단기에 이렇게 모양 갖게 되는 이유는 뭐지, 여기서는? 그렇지. 한계 생산물이 체증.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장기에 있어서 이런 모양 나오게 된 거는 규모 보수, 증가, 감소 때문에 그렇다. 그치? 이렇게 대비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